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장수의 옴부즈맨 코너입니다. 제가 했던 뉴스 브리핑이나 닥개비 등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시청자들은 과연 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오늘은 대선 때이니만큼 19일 지난 수요일날 밤에 10시에 있었던 KBS 대선 후보 토론, 최초로 원고 없이 스탠딩 토론으로 주어진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각 부분간을 소모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의 토론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특히 보수 성향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봤는가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의논을 나누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묘한 재주가 있습니다. 한 번씩 토론회를 할 때마다 이 용어를 하나씩 만들어냅니다. 지난번 토론회 때는 세탁기 들어갔다 해서 세탁기라는 말이 홍준표 세탁기, 이번에는 홍준표 설거지입니다. 그 이전에 아마 토론회에서 홍준표가 설거지는 하늘이 정한 여성의 역할이다 라고 말을 했다가 어제 심상정 후보가 너무 심한 발언이 아니냐 사과해라고 하니까 괜히 센 척 보이려고 한 말이지 하고 희축 웃다가 나이롱맨이라 소리를 듣고 결국 말이 잘못됐다면 사과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홍준표가 한 방송에서 남자가 하는 일이 있고 여자가 하는 일이 있다. 그것은 하늘이 정해놓은 건데 여자가 하는 걸 남자한테 시키면 안 된다 하면서 설거지나 빨래는 절대로 안 한다 하면 안 된다고 말해 여성 비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저도 서부 경남 출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 어릴 때 우리 경상도에는 이런 가부장적인 부분이 상당히 지배하고 있었고 뭐 이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평상시는 나눕니다. 수요일날 토론회는 설거지로 유명해졌는데요. 안보에서 제법 매섭게 이렇게 공격을 하던 홍 후보가 경제 사회 문제에 와서 설거지한테 이렇게 말려버리면서 그 뒤로는 힘이 빠져가지고 마치 개그 프로를 보는 것 같았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반면 유승민 후보는 상당히 똑똑하고 날카로운데 경중, 무거운 주제와 가벼운 주제에 좀 구분을 하고 홍 후보 말대로 이정의가 안 되려면 주적 개념을 좀 가지고 해야지 둘 다 지금 꼴찌에서 4, 5등을 다투고 있는 주제에 1, 2등을 붙들고 물고 늘어져야지 서로 총을 쏠 때는 아니다 라는 부분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시청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요. 자, 에릭 8888님은 홍 후보는 설거지 발언으로 크게 상승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오히려 일찍 퇴근하는 날은 집에서 설거지를 해준다고 했다면 물론 거짓말이겠지만 스트롱맨 이미지에 대비해서 집에서는 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이 아내한테도 이 러브스토리, 아내와의 극적인 러브스토리도 부각되면서 여성표를 많이 확보할 수 있었을 건데 안타깝다. 홍 후보는 20, 30대 표를 확보하지 못하면 어렵다. 설거지 발언으로 그런 기회를 놓쳐버린 게 아니냐. 홍 후보는 안보 문제 이슈만으로는 크게 확장되기는 어렵다. 밖에서는 스트롱맨, 안에서는 자상한 이미지, 이런 게 좋은데 전략이 잘못된 거 아니냐. 자, 그리고 또 다른 검비기님은 문재인 왔다리 갔다리 그리고 안철수 동문서답이 둘은 자격 없다. 그리고 신영옥님은 제가 어제 그 두 사람이 단합을 해서 같이 공백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럴 때일수록 보수가 홍준표로 집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최미리님은 황교안 대통령 대응은 그냥 선거 관리하나 여론조사 엉터리로 하는데 그냥 놔두나 그냥 허수아비인가
이렇게 하려면 과연 황교안이 대통령 대응으로 남아있을 이유가 있었나? 이분 이제 참 민심의 변화를 실감할 겁니다. 한때 보수의 기대주로 그렇게 황교안 대통령 만들자고 뭐 황대만 조직도 만들고 다 빨아제끼더니 순식간에 팽개칩니다. 저는 이 보수 이 사고를 가진 분들한테 당부드리는데요. 사람을 함부로 띄우지도 말고 함부로 까지도 마십시오. 뭐 연탄 잽니까? 안도현 씨의 시도 아니면서 그렇게 누워라 하지도 않는데 저거가 뛰었다가 어느 날은 행가래 쳤다가 자기들이 다 그냥 빠져버리면서 행가래 친 사람은 땅에 떨어집니다. 황대행도 반성할 부분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냥 초장부터 권력에 관심도 없고 목에 훅가시 주지 말고 머리 숙이면서 차분하게 잘 관리해 가겠다라고 했으면 남들도 큰 기대하지 않았을 거고 조용히 원만하게 관리하고 갔다 평을 받을 건데 공연히 의전이니 그 다음에 뭐 목에 힘주면서 야당하고도 부딪히면서 사람들한테 기대만 잔뜩 심어 놨다가 출마 안 한다고 김 싹 빼버리면서 지금은 있는가 없는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분도요 대통령 선거에 나갈 거 아니냐라고 주목을 받을 때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대응을 하더니만 요즘은요 황교안 기사가 안 보입니다. 아예 그냥 뭐 황교안 관련해서 뭐 움직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대응도 하기 싫은 겁니까? 사람이요 살다 보면 역사적으로 주어지는 사명이나 소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든 싫든 그런 일들을 뒤치다거리를 하고 청소를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걸 숙명처럼 받아들이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죠. 자, 김임태님, 북한을 주적이라 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요. 개인적으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성공단을 확장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게 더 경압스럽습니다. 그냥 거기까지만 할 것이지 개성공단으로 취업난까지 완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북한 지도자가 김정일인 줄 아는 모양입니다. 김정은이 누군지 뻔히 알면서 도채미리님, 홍준표 유승민 실망이다. 황모나 정모가 나갔다면 문재인 안철수 탈탈 털었을 텐데 안타깝다. 여기 황모나 정모는 그냥 제가 그렇게 붙인 겁니다. 이름이 있어요. 유승민은 너무 작은 일에 집착하고 제가 보는 거하고 똑같네요. 어제 토론에 실패한 부분은 굉장히 토론 자체는 많이 알고 했습니다만 크고 작고 방점을 찍어야 되고 그냥 넘어가야 될 일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홍준표는 토론 실력이 생각보다 모자란다. 안심하고 안타깝다. 홍준표 후보가 가진 개그 기질을 한마디로 토론에서 상대방을 압도하면서 조롱하는 쪽으로 기술적으로 썼더라면 홍준표 후보는 대단히 성공할 어떤 자질이 있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최브랜드님, 유승민은 없는 시간에도 뜬금없이 홍준표에게 질문하지 마라. 시간도 없어 급한데 이정희 같다는 소리 듣는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시드라 레스님은요, 홍준표 토론 많이 실망했다. 유승민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 문재인은 와 거짓말 해피 뜬구름 공략 가문이설 논리적 모순 안철수보다 훨씬 심각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문재인은 제약회사에서 공로상도 받을 듯 소화제 많이 팔리게 해줬다. 자, 그리고 문재인은 소화제뿐만 아니라 이 치매 관련 소비 촉진상도 수여가 가능할 듯 허허허 하고 찰스는 초등학교 웅변상을 수상해야 함 했습니다. 자, 이 찰스 선생은 어디서 웅변을 좀 배우기는 배워왔는데 옛날에는 아닙니다 이러다가 이제는 아닙니다 이러는데 뭔가가 인토네이션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억지로 안 되는 사람을 누가 속성으로 뭐 웅변 뭐 3일 완성 이런 속성으로 이 배워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참 이 어색합니다. 웅변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방송용 이 말의 톤 자체가
너무 어색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집중이 안 되게 하고 자꾸 웃음을 유발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기억을 바꾸거나 말을 바꾸는 것만큼 안철수 후보가 국민에게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은 토론이 이 사회자가 누군지 모르고 또 말을 두 사람이 주고받는데 한 사람이 내가 말한다고 아니 내가 말하고 있으니까 기다리라고 이러면서 혼란도 벌어졌는데요. 제 생각은 절대적으로 시간이 너무 짧았다. 대선 후보들 평소에 차 타고 좋은 차 타고 이동하고 에너지도 많이 소모하지 않으면서 몸에 기름기도 많이 낄 건데요. 이럴 때 한 6시간 서 있으면서 토론을 하다 보면 제가 볼 때 한 3배쯤 느리면 한 주제당 27분씩 하다 보면 미천이 다 늘어나지. 어제는 그냥 안철수 후보가 느닷없이 3번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개그 아닌 썰렁한 개그도 했고 이러면서 서로 그냥 이렇게 제대로 한번 붙을라 하면 끝나버리는 이런 양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규칙을 조금 더 보강해서 너무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갈 게 아니라 차라리 처음부터 한 명당 차례대로 가게끔 하고 그 사람한테 정해진 시간만큼 이렇게 질문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 전에 하던 방식보다는 재밌었다라는 사람은 많습니다. 자, 어제 제발 어떤 분은 홍유가 황 소장 말 컨닝 해가지고 힌트를 얻기 바랍니다. 이럴 때 누가 이런 참한 의견을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이렇게 마야마야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 대장님은 유승민이 배신자가 홍준표만 깝니다. 이정희 같은 유승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레슬리 진님은 오늘 유승민 보니 홍 후보 많이 깎아내리려 하던데 토론 판세 참 요상하네요. 무는 수차례 블랙아웃 현상을 보여 앞으로 밑에 부하들이 상관을 오도할까 걱정되지 않나요? 멘탈이 강한 홍이 그래도 끌리네요. 자, 홍준표 후보 멘탈이 강한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얼굴이 벌게져 가지고 있거나 또 면전에 상대를 향해서 그리 심한 말을 하지 못할 건데 홍준표 후보 정말 실실 웃어가면서 멘탈 하나는 갑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기무사령관이 청와대에 불려가서 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데 앞장서라고 했다라는 부분이요. 그거 말하면 한 적 없다고 할 거니까 그런 부분을 너무 시간을 오래 끌기보다 며칠짜리 이런 게 있는데 한 적 있냐고 없다고 답하겠지요. 말은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는 답하고 나면 그냥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여러 가지로 토론을 잘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즉 유승민 후보같이 너무 저렇게 진지하게 또 디테일한 것과 큰 것 부분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는 것보다 홍준표 후보처럼 넙죽넙죽 하면서 좀 비좋게 웃어가면서 또 좀 촌철살인격인 용어도 써가면서 치고 빠지면 상대가 굉장히 부하가 치밀고 상대하기 어려운 이유인데요. 홍준표 후보가 문제는 뭔가 하면 시간 사용이나 또 상대방의 어떤 공격을 자기한테 공격을 해왔을 때 아예 어제 사과하려면 아이고 내가 집에 가서 혼날까봐 안 그래도 부담이 됐는데 막 이 심상정 후보가 지적해 주시니까 이참에 그냥 내가 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넘어가쁘든가 뭐 아예 경상도 내 이 가부장이 마초맨이 스트롱맨이 어찌 사과하냐 잘못된 거 표 떨어지더라도 죽어도 사과 안 한다고 양자택일을 빨리 해버리셔야죠. 그걸 질질 끌고 센 척해 보이려고 이런 건 좀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레슬리 찐님 또 한 글을 다셨는데요. 2차 토론본이 무는 토론 자질이 안 되고 어리버리 포퓰리즘에 대통령 날로 먹으려고 하고 홍준표가 제발 유승민과 단일화하고 굳건한 안보관으로 문을 제압해야 되는데 투표 그만둘라 하다가 홍을 좋게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동현님은 조목조목 디테일하게 파고들어야 하는데 하나도 말 못하네. 보수 후보 맞나? 지금 대선 토론 보는데 자유한국당은 그냥 폭망입니다. 홍준표 아재 말을 안 하네요. 듣고 서 있네요. 유승민 아재가 디테일하고 날카롭게 말하네요. 홍준표 아재는 아까운 시간 다 써보지도 않고 뭐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이
제스퍼 리우님은 유승민 오늘 토론 많이 못한다. 카메라 중심이 아닌 상대방 중심의 시선관리, 홍준표 지적처럼 기재부 국장이나 교육부 국장이 제기하는 수준의 이야기, 대중이 모르는 강론에 지우친 이슈 제기. 어제 이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40% 50% 이야기를 가지고 너무 오래 끌었습니다. 그걸 물으려면요, 국민연금을 받을 때 현재 받는 소득 수준의 몇 프로를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때 50%다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지금 그렇게 주장을 대충 합의하고 넘어갔는데 그 주장에 대해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지금 할 수 있느냐 묻고 그냥 넘어가든지. 솔직히 말하면 소득 대체율이라는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서 구분을 쪼개어서 써야 되는 시간에서 이 적용할 문제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대중이 모르는 강론에 지우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좀 곤란하다. 3차 토론에서도 이 정도라면 10%는 난망하다. 정신 차려서 제대로 하길 기대한다 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님, 정책에 관해서 황 소장님처럼 말하는 후보가 없네요. 대선 후보 토론장 정말 쓰레기 집합소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자, 보수 후보 두 사람요, 개그하러 놓은 것도 아니고 무슨 정부의 국장 과장 주사 되려고 놓은 것도 아닙니다. 보수의 명운을 걸고 표를 걸고 지금 다 죽어가는 보수를 살리려고 두 사람이 보수 양당의 후보로 선택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욱하는 심정에서 홍준표가 미워서 홍준표도 한번 갈궈야 되겠다. 내가 홍준표를 갈가서 보수 지지자들이 내가 또 더 홍준표보다 똑똑하다고 나한테 표 주겠다. 유승민 후보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주적은 문재인 안철수고 그 중에서도 기술적으로 보자면 안철수입니다.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요, 그 웃고 이 상당히 희죽거리는 그 배짱 멘탈을 가지고요, 좀 이 주제에 집중을 해서 파고들어서 난도질을 해서 숨통을 끊어놓든가, 아니면 계속 다발로 기관총처럼 이것 던지고 저것 던지고 쏴서 대답을 하느라 정신없게 만들든가, 이런 어떤 부분에 좀 끈질김을 보여야 됩니다. 괜히 쓸모없이요, 지난번에 세탁기 가지고 시간 보내고 기억은 그것밖에 안 남고 이번에는 설거지만 남았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갑자기 주로 좋아하는 게 세탁기하고 설거지, 이게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누구든 때를 빠는 게 뭡니까? 설거지고, 옷에 묻은 때를 빠는 게 세탁기인데요. 홍준표 후보는 공교롭게도 서로 연관성이 있는 세탁기와 설거지를 가지고 1, 2차 토론에서 화제가 되었으니까 3차 토론에서는 뭐 세탁기, 설거지, 청소기 이런 거 갖고 오지 말고요, 그야말로 자기 칼라로 좀 제대로 밀어붙이길 바라고, 특히 보수 후보 두 사람이 안보 이슈를 이야기할 때는 그래도 제가 볼 때 6, 70전 사이로 좀 빛이 났는데 사회, 경제, 문화 이슈로 넘어오니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서 그 중요한 시간에 문재인, 안철수의 본질을 갖다가 규명시키는데 실패해 버렸습니다. 저 두 사람이 내온 공약을 성의있게 읽어봤더라면 그 공약 중에서 교육 공약이라든지 주거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얼마나 짚을 게 많았겠습니까? 안타깝고요. 다음에는 자기 머리 믿지 말고 정말로 공부 좀 많이 해서 상대를 알고 나와서 제대로 성실하게 공격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사람은 두 사람 몸이 아니고요, 보수에 지금 기대주로 나섰는데 이 소중한 시간에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행편없는 득표를 받게 되면 두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전체 보수 진영을 같이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장소는 여기서 서서 싸우다 죽겠다라는 각오를 다지면서 그래도 외유내강으로 상대방을 완전히 그냥 미천을 드러내도록 틀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좀 더 진지하고요, 좀 더 유연하고 좀 더 전략적으로도 고민을 해서 나오길 바라고요. 가급적이면 토론에서 두 사람은 서로 이렇게 공격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두 사람은 문재인, 안철수가 제대로 털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너 둘은
당선 가능성도 없는데 우리는 안은 문을 털어야 되고 문은 안을 털어야 되는데 저 두 사람은 지금 안철수한테 다가 있는 보수 표조차도 제대로 돌리지 못하면서 지금 과거에 마치 보수당 후보가 일당일 때 대선 당선 확률이 50% 60%일 때 나온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옴부저맨 19일 날 있었던 대선 후보 토론을 좀 따져봤고요. 자, 그래도 이 보수 후보들이 좀 더 분전을 해서요. 지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또 마지막까지 희망을 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방송을 진보 후보도 많이 볼 건데요. 보수 후보가 정신을 차려야 진보나 야권의 후보도 사람이 됩니다. 어제 보면 두 사람이 별로 사람이 되지는 않았다는 건 누구나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은요, 이 균형이 제대로 갖춰져야지 하나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면 그땐 100%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